ERP 인사 2급 실무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어디 메뉴 가셔야 되겠죠? 사원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사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네, 사용자로 등록된 사원의 등록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들어가도록 하죠.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시스템 관리 쪽 찍어보시면 되겠죠. 네, 회사 등록 정보에 있겠고요. 네, 사원 등록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네, 더블 클릭. 사용자만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이현우 사원에 대해서 네, 옳지 않은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네. 부서는 관리부이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입사일은 2002년도 12월 1일이다. 맞죠? 3번이 틀렸네요. 3번 회계 입력 방식은 승인이 아니라 수정이 되겠죠. 조회 권한은 회사가 되겠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1번의 정답은 네, 3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죠.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는 어디 가셔야 되겠죠? 네, 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자, 부서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부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위에 칸이 있네요. 네, 부서 등록 메뉴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총 2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네, 사용 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 보시면 영업 부분입니다. 영업 부분 요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2000번 영업 부분에 대해서 모두 사용 중이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2000번 인천 지점에 의한 거 2000번 인천 지점에 대한 속한 부서는 모두 사용 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경리부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종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것이고요. 4번 보기입니다. 6100번 경리부에 대해서 관리 부분 인천 지점이고요. 그리고 21년도 12월 30일 날 종료되었다. 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2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3번 문제 가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인사기초 등록 코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인사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메뉴 가시면 되겠고 4번 사원 그룹 G에 대해서 출력해가지고 네,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이 없죠. 시스템 관리 쪽엔 내용이 없고요. 네, 인사급여 관리 들어갈게요. 네, 기초 환경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있죠. 인사 기초 코드 등록이라는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출력 구분은 4번 사원 그룹입니다. 1번 보기입니다. 생산직 연장 근로 비과세에 적용 대상 코드를 만들려면 G2 직종에 대해서 만들어줘야 된다. 비고 1번을 선택하게 되면 그러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 보시면 1번은 생산직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는데 G5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004 생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코드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태 표시줄 보시면 뭐 내용이 없죠?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직 사원 등록뿐만 아니라 여기 인사관리에 있는 인사정보 등록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코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기입니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조회되고 있는 고용 형태는 002번 일용직, 003번 인턴직이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들어가서 네, 고용 형태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회사 사원들 아무나 찍어 볼게요. 고용 형태 나와 있고요. 요거 눌러 보시면 일용직하고 인턴직이 나와 있죠. 네,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4번 보기입니다. G3 직책에 대해서 인사정보 등록의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관리하고 있는 코드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G3 직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일용직 사원 등록에서 직책 여기 있죠. 네, 직책 찍어 보시면 되겠죠. 네, 이런 내용들 네,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번에 틀린 것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일용직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인사정보 등록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보기 가겠습니다. 4번 보기는 어디 메뉴 가셔야 되겠죠?
호봉 테이블 가시면 되겠죠. 네, 호봉 테이블 들어갑시다. 자, 호봉 테이블 등록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 누구에 대해서? 주임에 대해서 네, 입력하라고 합니다. 2025년도 1월 달에 네, 호봉이 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일괄 등록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초기치는 230만 원이 될 것이고요. 네, 증가액은 10만 원입니다. 직급수당은 12만 원 초기치가 될 것이고요. 증가액은 5만 원이 될 것입니다. 네,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괄 인상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둘 다 정률이네요. 한꺼번에 할 수 있겠네요. 3.5 직급수당은 4.0 해주시면 되겠죠. 정액이 들어가 있으면 따로따로 해주셔야 되겠죠. 네, 정률이죠. 네, 정률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6호봉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6호봉 기본금 나와 있고요. 네, 직급수당 나와 있고요. 합계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4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5번 문제 가도록 하죠. 네, 5번 문제는 어디 메뉴 가셔야 됩니까? 환경 설정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 설정 메뉴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찾아주시면 되는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 데이터는 귀속연월, 지급연일이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집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지방소득세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더블 클릭 눌러주시면 귀속연월만 할 것인지 지급연월만 할 것인지 아니면 둘 다 만족하는 경우에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네, 3번이 선택되어 있죠.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잘 나오죠? 한 달 일수는 귀속월의 실제 일수 기준으로 반영된다. 그렇죠? 실제 일수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 될 것이고 3번 보기입니다. 입사자의 경우에는 기준 일수 미만 근무 시 20일 미만 근무할 때에는 네, 일할로 지급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20일이 넘어가게 되면은 월별로 네, 지급하게 되겠죠. 4번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신고 진행 시 주사업장에서 종사업장까지 일괄로 취합해서 신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본점 일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더블 클릭 눌러 보시면 사업장에 대해서 취합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본점에서 한꺼번에 취합해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보기가 될 것입니다. 네, 5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이고요. 네, 6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어디 메뉴 가셔야 돼요? 네, 지급일자 등록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지급일자 네, 들어가시면 되겠죠? 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자, 기속연월은 언제?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조건들 잘 보시고요.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요거 찍어 보시면 네, 급여 나와 있고요. 밑에 거 찍어 보시면 상여가 나와 있네요. 그렇죠? 네, 1번 보기가 틀렸다고 합니다. 상여를 지급할 때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입사자는 실제 근무 일수 기준으로 상여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 기간이 일단 나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 일수는 20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일 이하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이 되고요. 20일이 넘어가게 되면 월할로 계산이 되겠죠? 네, 실제 근무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6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보기입니다. 급여 지급할 때 요거는 상여가 되겠고요. 위에 거 찍어 보시면 되겠죠. 급여를 지급할 때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를 기준으로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메뉴에서 대상자가 자동으로 반영된다. 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될 것이고 3번 보기 상여를 지급할 때 밑에 거죠.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에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를 지급한다. 다 생산직이라고 돼 있죠? 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4번 보기입니다. 네, 급여를 지급하는 일자에 상여를 추가해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여기 급여 지급하는 날짜에 여기다가 상여 해가지고 여기 추가로 입력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추가로 입력할 수 있다. 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6번에 1번이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죠. 네, 7번 문제 가겠습니다.
인사 정보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각각의 사원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네, 인사 정보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인사정보 등록 메뉴 가서 네, 박용덕 사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1번 보기. 직급은 부장이라고 합니다. 재직 정보 쪽에 직급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부장 맞죠? 그리고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급여 정보 쪽에 가시면 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기입니다. 엄현 애씨 네, 찍어 주신 다음에 엄연애 씨 같은 경우에는 급여 이체 은행은 국민은행이다. 네, 급여 정보 쪽에 네, 국민은행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20세 이하의 부양 가족이 존재한다. 네, 20세 이하의 부양 가족이 존재하죠. 한 명이 있네요.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김용미 사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 네, 관리부 소속이며 국외 소득이 존재한다. 재직 정보 가시면 관리부 소속인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겠고요. 네, 급여 정보 쪽에 가시면 국외 외국에서 소득이 있나 봐요. 네, 여기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죠.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4번 보기가 틀렸습니다. 강민우 사원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고 여기에 해당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학자금 상환 대상자로 상환 통지액은 10만 원이다. 여기 보시면 학자금 상환 여부 대상자는 맞고요. 근데 학자금 상환 통지액은 20만 원이죠.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7번에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됐나요? 네, 8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돼요? 네, 교육평가라는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교육 현황에서도 찾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교육평가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저는 교육평가라는 메뉴 가겠습니다. 네, 교육 현황에서도 답을 찾으실 수 있겠고요. 네, 교육평가 들어갔습니다. 자, 어떤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993번이죠? 네, 993번. 네, 임직원 정기 교육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아래의 보기를 확인해 가지고 지급 금액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A 등급 인원들 파악해 줘야 되겠네요. 1명, 2명, 2명이네요. 그죠? 2명이고요. B 등급은 몇 명? 1명, 2명, 3명, 4명이네요. 그렇죠? 2명, 4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A 등급은 2명이 될 것이고요. B 등급은 4명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네요. 계산 한번 해볼까요?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는 윈도우 계산기를 쓸 수가 없죠. 부정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 계산기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학용 계산기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사칙 연산이 되는 쌀집 계산기 가져가시면 됩니다. 30만 원이 되겠고요. A 등급에 대해서는 B 등급에 대해서는 4명이니까 20만 원이 되겠네요. 요거 더해 주시면 되겠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9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요? 일단 사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가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래요. 일단은 사원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여기 가셨을 거예요. 인사정보 등록을 가셨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인사정보 등록에 엄현애 씨 찍어보시면 되겠죠. 여기는 안 나와 있고요. 재직 정보도 안 나와 있고요. 네, 급여 정보 찍어보시면 그나마 요게 나와 있는데, 그쵸? 네, 20세 이하 뭐 요거 나와 있긴 있는데 잘 살펴볼 수가 없어요.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가족에 대한 정보를 물어봤으니까 인사기록 카드 쪽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인사기록 카드 쪽 가신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죠. 엄연애 씨 찍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족이란 탭이 있습니다. 이쪽 부분 관련돼서 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보시면 연말정산 인적 공제 및 공제 항목별 명세에 미적용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 연말정산이라고 해가지고 다 찍혀 있죠. 그렇죠? 네, 대상자가 다 연말정산 대상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미적용 대상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네, 근속연수 현황 들어왔고요. 뭐 사업장과 관련된 내용이 있나요?
뭐 인천 지점만 하겠다. 뭐 그런 내용은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뭐 부서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없겠죠. 네, 관리부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퇴사자는 포함인가요? 제외인가요? 네. 퇴사자는 제외라고 되어 있고요. 조건에 2024년도 12월 31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고요. 미만 일수는 올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경력 사항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제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20년 이상이면 20년 이하를 찍으면 안 되죠. 그렇죠? 20년 이상이니까 25년 이하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8명이 되겠네요. 그렇죠? 8명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25년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이 되겠네요. 8명, 1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8명이 될 것이고요. 요거는 1명이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자, 계산 한번 보여드리죠. 네, 2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8, 네, 160만 원이죠. 네, 더하기 25만 원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11번 문제 가겠습니다. 네, 11번 문제부터는 두 가지 메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일단은 뭐 하라고 합니까? 신별 사원에 대해서 변경된 책정 임금을 확인하라고 합니다. 반영하라고 합니다. 이 보기에 있는 내용을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해요? 네, 급여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급여를 계산해 가지고 과세총액은 얼마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책정 임금 일단은 반영을 시켜줘야 되겠네요.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있겠죠? 네, 인사정보 등록 메뉴 들어가신 다음에 신별 사원에 대해서 네, 책정 임금 네,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면 되겠죠? 네, 2025년도 1월 달부터 새로운 임금 계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다가 컨트롤 F3 눌러 가지고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연봉에 대해서 나와 있죠. 4,50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찍어 주시면 네, 이렇게 월급, 1급, 시급이 나오게 되겠죠. 지금 어디까지 했나요? 네, 신별 사원에 대한 변경된 책정 임금을 반영했습니다. 자, 이제 급여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급여 관리 쪽에 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눌러 주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2025년도입니다. 네, 조건 잘 보시고요. 지급 일자는 급여가 될 것이고 요거 맞죠? 맞고 그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따로 나온 게 없죠? 네,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원 선택해 주신 다음에 급여 계산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계산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신별 사원에 대해서 따로 물어본 건 아니죠? 과세총액 요거 물어본 건 아니죠. 그쵸? 전체 사원에 대해서 모든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급여 계산을 할 때 전체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네, 급여 총액 버튼 가시면 되겠죠? 네,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각각 사원별로 이렇게 금액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네, 급여 총액 눌러주시면 전체 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그쵸?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여기 나와 있죠? 40597 490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11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이죠. 12번 문제 가겠습니다. 12번 문제는 어디 가시면 될까? 지급 일자를 추가로 등록하라고 합니다. 이 보기 안에 있는 지급 일자를 추가로 등록하고요. 네,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네, 과세총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지급일자 추가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지급일자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죠. 그렇죠? 요거 먼저 해 주신 다음에 자, 날짜는 2025년도 다시 한번 조건 입력해 보죠. 1월 달이라고 합니다. 요거 직접 추가 입력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2025년도 1월 31일자 엔터. 네, 더블 클릭 눌러 주시고 네, 특별급여라고 돼 있고요. 네, 이거는 분리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는 직종 및 급여 형태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엔터 눌러 주시면 오른쪽 넘어가지죠. 그쵸? 요거 한 칸 넘어가줘야 되겠고 요거 더블 클릭 눌러 주신 다음에 특별급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확인. 자, 여기다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일괄 등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일괄 등록 들어가셔 가지고
사업장 잘 선택해 주셔야죠.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지점이 아니죠. 나머지 본사하고 강원지점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인천지점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직종의 급여 형태라고 돼 있네. 전체 모든 직종의 형태. 됐나요? 네, 적용 버튼 눌러주시면 네, 인천 지점만 제외하고 다 입력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네, 지급 일자를 직접 추가해서 입력해 줬습니다. 자, 이제 급여 계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조건 입력해 봅시다. 2025년도가 되겠고요. 네, 1월 달이 될 것이고요. 방금 전에 추가했으니까 이게 나오죠. 그렇죠? 특별급여 확인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전체 사원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 버튼 계산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과세 총액은 얼마인가 묻고 있어요. 네, 개인 사원이 아닌가 보죠. 네, 급여 총액 가셔가지고 네, 과세 총액을 물어봤습니다. 31296,500이 되겠네요. 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죠. 그렇죠? 네,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쵸? 네, 31296,500이 될 것입니다. 맞죠? 자, 13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1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 근무 태도죠. 그쵸? 네, 지각 시간, 외출 시간, 조퇴 시간 이런 거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근무 태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근태 결과 입력 메뉴 가시면 되겠죠. 네, 더블 클릭. 네, 기속년을 입력하겠습니다. 조건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그쵸? 네, 조건 잘 보셔야 되겠죠? 네, 12월. 그 다음에 지급일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뭘 하라고 하나?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있다. 상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상여 쪽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뭔가 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사업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죠? 네, 김용수 사원에 대해서 근태 결과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김용수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군요. 일단은 지각 시간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 나와 있죠. 1시간 15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외출 시간 여기 있죠. 8시간 45분이 될 것이고요. 조퇴 시간은 6시간 반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 1시간 15분은 어떻게 돼요? 1시간 15분. 1시간이 60분이죠? 그렇죠? 60분이기 때문에 15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죠? 60분의 15. 그러니까 0.25가 되겠죠? 그렇죠? 1.25가 될 것입니다. 45분은 어떻게 계산해요? 8시간 45분은 45 나누기 60 해주시면 되겠죠? 0.75가 되겠죠? 네, 8.75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요거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0.5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책정 임금을 요거 시급을 곱해 줘야 됩니다. 시급은 어디서 계산이 되죠? 네, 인사정보 등록에서 할 수가 있겠죠. 그쵸? 네, 인사정보 등록 메뉴 들어가서 누구에 대해서 김용수 씨에 대해서 요거 시급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최근에 계약한 거 네, 시급 이렇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시급이 얼마? 14739가 되겠네요. 그쵸? 14739. 네, 요거 계산해 봅시다. 자, 1시간 15분이면은 요거 숫자로 바꿔 주시면 1.20 1.25죠. 네, 1.25. 1.25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어떻게 돼요? 8시간 8.75가 될 것이죠. 그렇죠? 0.75니까. 그렇죠? 6시간 30분은 어떻게 돼요? 6.5가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계산기 1.25 더하기 8.75 곱하기 2 곱하기 시급 14739가 되겠네요. 그래서 1유형의 공제액은 얼마? 294,780이 될 것이네요. 그쵸? 294,780.
294780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유형은 어떻게 됩니까? 6.5 곱하기 2.5 곱하기 14739 해주시면 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얼마? 23950 될 것인데 원단위 절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0이라고 놔두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더해 봅시다. 네, 더하라고 했으니까 294780 더하기 239죠. 239 500 더해 주시면 534280이 나오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13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14번 문제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일용직이네요. 그쵸? 네, 일용직에 대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지급 대상자를 반영하라고 합니다. 그렇죠? 일단 반영시켜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급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반영 먼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용직 쪽입니다. 네, 일용직 쪽이 될 것이고요. 요거죠. 네, 그쵸? 두 번째 메뉴. 네, 대상자를 추가적으로 반영시켜 줘야 되겠죠. 조건 2025년도 1월 달이 될 것입니다. 네, 지급 1. 눌러보시면 매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 보시면 네, 보기 안에 보시면 매일 지급이 될 것이고요. 네, 프로젝트는 뭐 따로 없죠. 그쵸? 사업장에 대해서 나와 있나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인천 지점으로 하세요. 뭐 그런 내용이 없죠. 근데 부서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네, 생산부서라고 합니다. 4100번 생산부서이고 and 그 다음에 급여 형태가 네, 시급이라고 합니다. 시급 선택해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네요. 이 사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반영 눌러줍시다. 네, 추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밑에 있는 급여 계산. 일용직에 대해서 급여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요건 다시 한번 2025년도 1월 달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매일 지급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네, 프로젝트는 없고요. 엔터 눌러 주시면 되겠죠. 전체 사원 선택해 주시고요. 일괄 적용 눌러 주시고요. 적용 시간 평일은 10시간이래요. 01000. 네, 평일에 대해서 찍어 주시고 비과세 신고분은 평일만 적용이라고 돼 있죠. 12,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평일에 대해서 계산이 됐고요. 일괄 적용 눌러 주신 다음에 네, 토요일 거 입력해 보죠. 00400 토요일 거. 그다음에 비과세 신고분은 없죠? 네,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다 했습니다. 자, 보기 1번부터 옳지 않은 거 찾으시면 되겠죠.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는 5명이다. 그렇죠? 5명이 될 것입니다. 신고 대상 항목이 아닌 비과세는 138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네, 전체 급여 총액 보셔야 되겠네요. 비과세는 총 1380050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맞죠? 정답은 정답은 1번이 아니죠? 맞는 표현이니까. 자, 2번이 틀렸다고 합니다. 백석준 씨 찍어보죠. 백석중 사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며 개인정보 쪽 찍어보시면 되겠네. 현금을 지급받으며 여기까지는 맞아요. 장기 요양보험료는 66,000원이다. 월 지급액 찍어보시면 되겠죠. 장기 요양보험료는 42,780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네, 3번 보기 보시면 해당 지급일자의 대상자는 31일 중에서 27일을 근무하였다. 개인정보 찍어봐야 되나? 네, 여기 있습니다. 27일. 김인사 씨 27일이 될 것이고요. 최민용 씨, 강하나 씨, 백석준 씨, 문리니 씨 다 27일로 근무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과세 총액을 물어봤네요. 전체 사원에 대해서. 네, 급여 총액 들어가신 다음에 네, 과세 총액은 요 금액 맞죠?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답이 아닙니다. 4번 보기입니다. 네, 문리리 씨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신고 대상 항목인 비과세를 지급받지 않았다. 월 지급액 찍어보시면 되겠죠? 이쪽은 개인정보이고요. 급여 총액은 전체 사원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비과세를 지급받지 않았다. 비과세 신고분 없죠. 소득세가 공제되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합니다. 그리고 요거 15만 원 이하가 되겠죠?
일용직에 대해서는 1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 없죠. 그렇죠? 네,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거. 됐나요? 네. 그리고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일용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양기 사원에 대한 정보를 변경하라고 합니다. 변경하시고 그 다음에 급여 계산하라고 합니다.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일단 변경해 봅시다.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신 다음에 김향기 사원에 대해서 찍어보신 다음에 생산직 비과세 적용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체크해 주시고요. 네, 고용보험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국민연금여라고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여라고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 여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급여 계산 들어가서 다시 조건 입력해 보죠. 2025년도 1월 달이 될 것입니다. 지급 일자는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이죠. 그렇죠? 일정 기간 지급이 될 것이고요. 네, 프로젝트 없고요. 엔터. 네,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사원 선택해 주신 다음에 일괄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평일은 10시간 근무라고 돼 있죠. 평일 먼저 입력합시다. 네, 비과세 신고분 제외는 없죠. 네,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일괄 적용 눌러 가지고 네, 토요일 것도 입력합시다. 토요일은 00200. 네, 2시간이 될 것이네요. 그치? 네,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급여 계산을 다 했습니다. 일용직 대상자들의 실제 지급액 총계는 얼마인가? 전체 사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네, 급여 총액 들어가신 다음에 요 금액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이 될 것이죠. 16번 문제 가겠습니다. 16번 문제는 어디 가셔야 되나? 자, 이런 문제들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연간급여 현황 가시면 되겠죠. 네, 과세 비과세 총액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부터는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메뉴 다 끌게요. 다 끄고요. 연간 급여 현황 메뉴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 2024년도 4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4분기면 언제부터? 네, 10월 달부터죠. 20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될 것이고요. 뭘 물어봤나? 과세 비과세를 물어봤죠. 그렇죠? 사업장에 대해서 물어봤나요? 네, 인천지점 사업장 기준이라고 되어 있죠. 인천지점을 물어봤습니다. 조건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부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죠. 네, 부서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게 없고요. 사용자 부담금은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포함.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세 총액은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네, 비과세 총액은 요 금액이 될 것이죠. 네, 따라서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어디 가셔야 될까요? 급상여 이체 현황 메뉴 가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급상여 이체 현황 들어가서 확인해 봅시다. 조건 입력합시다. 일단은 급상여 맞죠? 뭐 연말정산 소득, 퇴직 소득 안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급상여가 맞겠고요. 네, 기속년을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그리고 네, 급여 상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다른 내용이 있나? 그거는 진행하면서 살펴봅시다. 자, 무급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제외. 은행 코드는 뭐 따로 내용이 안 나와 있고요. 혹시 인천 지점만 돼 있나? 네, 그쵸. 네, 인천 지점 선택해 주시고 네,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되겠죠. 네, 여기서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계좌 이체를 통해서 급상여를 지급받지 않는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국민은행, 기업은행, 여기 보시면 국민은행, 뭐 기업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되어 있네요.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지급받지 않는 사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가는 사람이 있냐고요? 없죠? 네,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2번 해당 사업장의 급상여 지급 대상자는 총 11명이다. 네, 11명 맞죠?
총 실제 지급액은 여기 나와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 보기 보시면 신한은행으로 통해서 급상여를 지급받는 인원은 3명이다. 신한은행 3명이 될 것이고요. 요거 전체 금액 합치게 되면 요 금액이 나오게 되겠죠. 맞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기업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국민은행에 이체된 금액보다 적다. 기업은행 전체 금액이죠. 그리고 국민은행 전체 금액은 여기 나와 있죠. 그쵸? 틀렸습니다. 그죠? 기업은행에 이체된 금액은 국민은행에 이체된 금액보다 적다라고 돼 있는데 기업은행이 훨씬 더 많죠. 17번의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18번 문제 가겠습니다. 18번 문제는 어디 가셔야 돼요? 수당별 가시면 되겠죠. 수당별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자 한다. 수당별 연간급여 현황 들어가시면 되겠죠. 더블 클릭. 조건 2024년도 4분기라고 합니다. 4분기면 10월 달부터 12월 달이 되겠네요. 그쵸? 수당 코드는 어떤 거? 소득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 한번 쳐보죠. 소득세 엔터. 요거 확인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본사라고 되어 있죠. 본점, 본사.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답이 여기 있겠네요. 소득세가 가장 많이 공제된 사원은 누구인가요? 가장 큰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고 묻는 것이죠. 김용수 씨 찾아봅시다. 김용수 씨 요 금액이 될 것이고요. 정수연 씨가 더 적죠? 김용수 씨가 더 크다. 제갈형서 씨가 훨씬 더 크네요. 가장 크다. 이종현 씨가 좀 작죠? 제갈형서 씨가 가장 크네요. 18번의 정답은 3번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18번의 정답은 3번. 19번 문제입니다. 19번 문제는 어디 가셔야 됩니까? 급여의 대장을 확인하려고 한다. 급여 대장 메뉴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급여 대장 메뉴 들어갈게요. 더블 클릭. 가끔씩 급여 대장이 나올 때도 있어요. 2024년도 12월 달입니다. 지급 일자 따로 내용이 없는데 요거 위에 거 입력해 보도록 합시다. 사업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 없죠. 그리고 부서별로 집계하라고 합니다. 요거 부서별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쵸? 격리부에 대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기본급하고 급외수당 나와 있죠. 전체가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력 항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전체 선택하고 적용 버튼 눌러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나옵니다. 격리부에 대해서 자격 수당 있나요? 16만 원입니다. 맞죠? 교육부 쭉 찍어 보신 다음에 교육부는 건강보험을 물어봤네요. 건강보험 요 금액 맞죠? 그리고 3번 보기는 국내 영업부 찍어 보신 다음에 소득세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소득세 여기 있네요. 맞죠? 금액. 생산부서 가겠습니다. 생산부서의 야간 근로수당을 물어봤습니다. 야간 근로수당이 20만 원이죠?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 될 것입니다. 19번의 정답은 4번이 옳지 않은 표현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월별 급여 현황 가시면 되겠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월별급 들어가신 다음에 조회해 주시면 되겠죠. 2024년도 4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10월 달부터 2024년도 12월 달까지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상여를 지급하고자 한다. 따로 내용이 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잘 살펴봐야 되겠다. 따로 없다. 요거는 입력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서 기준으로 조회하라고 합니다. 이게 사업장이 아니라 부서 기준으로 조회하라고 하고요. 부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관리부였네요. 틀렸네요. 근속수당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요 금액 맞죠? 사회보험 부담금, 요거, 요 금액이 맞습니다. 그쵸? 급여 합계, 급여 합계 물어봤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장기 요양보험료 물어봤는데 오른쪽으로 가시면 장기 요양보험료 나와 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쵸? 따라서 20번에 3번이 틀렸습니다. 급여 합계가 틀렸습니다.